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눈꺼풀에 힘을 편안하게 뺍니다. 특히 술 마시면 자동적으로 술 마시면 남자들은 자꾸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얘 친구한테든 그렇든. 근데 아들한테 전화하는 게 얼마나 좋아. 아,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술 마시면 우리한테 전화하는데 아버지 참 정감이 있잖아.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어르신 말씀하시네. 아버님 제 말이 어때요? 아주 정말 어르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인 최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누구에게나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싶은 생각이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다는 걸 알고 이제 내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70억 명의 인구 속에 지구라는 공간에, 지구촌에 유일하게 나랑 얼굴이 똑같은 사람도 없고 성격도 똑같은 사람도 없고 쌍둥이도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이. 근데 유일무이하게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전쟁 위기가 요즘에 세상에 좀 많은데 유일한 이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큰 무리 없이 먹을 거 먹고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공간에 일요일날 내가 마음을 내서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나 자신이 진정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숲은 지금 작년에 이어서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은 또 뉴욕에 또 이어질 예정이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마음의 숲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오늘 인연이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이 광주라는 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운명 같은 필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마음의 숲 이제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숲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 내용들은 미리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적어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글이 적혀 있는지는 저는 사실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오랜만에 설문지에 제 얘기를 적어봅니다. 저는 13기 대학 비점영상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자의보다 타의에 의해서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와이프가 도둑 공부를 하는 저를 보고 신청하라고 하기에 신청했습니다. 가끔 게으름을 피우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저는 저의 마나님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 채화님 본문 들으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어? 라고 물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가 아니라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채화님 말씀을 하나씩 실천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실천하지 못해도 나중에는 될 거야. 제 와이프 말이 맞을까요? 제 말이 맞을까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둘 다 맞겠죠. 본인이 다 적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좋을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내 덕분에 기점 영상을 만나고 지금 기점 영상 생활을 이제 아내와 둘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생활 같이 하고 계신데 하면서 좀 인생에서 바뀌어진 뭔가가 있을까요? 일을 하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쫓기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생활 하는 데서도 상당히 지금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 차분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안정이 되고 그런 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되셨어요? 제가 1년 넘었습니다. 네. 예, 예.
아내와 다투는 일들은 좀 줄어들었습니까?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이네. 네. 그렇죠.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공부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네. 뭐 자녀분들은 다른 얘기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이상한 데 빠졌다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니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런 말은 안 하고 엄마 아빠 그 짜증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많이 엄마, 그 아빠 짜증이 많이 얘기를 그보다 하고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잔소리도 좀 덜하고.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자식에 대한 집착이 조금 내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왔던 거. 우리가 보통 부모라는 존재는 보통 내가 이루지 못했던 걸 자식에게 투영시켜서 내가 못한 걸 자식에게 좀 시키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부모로서. 그래서 그 마음을 최근에는 명상을 만나기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알게 되죠. 네. 아, 이게 다 내 욕심이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겠지만 내 마음도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사랑해서 아끼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배우자가 되었을 때도 소통하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어찌 이 자식이나 인연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잘 듣겠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본인도 그렇게 좀 집착을 내려놓으셨어요? 네,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내에게 영상편지 한마디 하세요. 예, 인수님에게. 여보, 목소리 많이 까셨습니다. 여보, 예, 좋습니다. 여보, 예. 어려운 시절 같이 많이 보냈지만 그 혼자 있는 기간 동안 내 도움 없이 잘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은 내가 옆에 있으니까 끝까지 오래도록 같이 공부하면서 잘 살아보자. 사랑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때 사랑해라는 말은 정말 들으면 들을 때마다 오싹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말 자주 못 들어서 그런가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요. 깨달음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럼 깨달으셨어요,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네. 뭐랄까 그 관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예.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되는지 알아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순간들이 근데 어느 한 순간에는 굉장히 알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그 느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고민이 들어서. 깨달음이라는 걸 여러 사람들, 성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깨달음을 다르게 뭔가를 등득하고 뭔가를 새로운 마음을 느끼고 그런 것보다는 깨어있는 마음을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뷔페에 가면 깨어있지 못하면 복부가 많이 불불 끓잖아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알아차리고 드시면 적당하게 내가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든 또는 애인을 사랑할 때도 내가 너무 집착하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더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걸 알아차리는 걸 저는 깨달음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에 있죠, 여러분. 해인사에는 저도 가봤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거기를 바깥에서만 사진 찍게 하더라고요. 만지면 안 되니까 복보니까. 근데 팔만대장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도예요, 중도.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기법이에요. 팔만대장경에서 그 안에 깨달음이 가장 우리에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일깨워주는 두 가지의 진리가 팔만대장경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핵심 내용이 중도와 연기법이에요. 근데 이 중도와 연기법을 본인이 스스로가 알아야 깨달았다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중도하고 연기법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죠. 내가 너무 많이 먹든가 내가 너무 적게 먹든가 내가 너무 집착하든가 내가 너무 집착하지 않던가 미워하든가 너무 미워하지 않던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본래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매 순간 너무 치우치지 않는지 스스로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서 일체유심조, 오로지 유, 내 마음에 달려있다. 근데 내 마음이 양극단으로 갈 때 내가 딱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깨어있는 자예요. 요게 깨달음이에요. 자, 두 번째 연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과 마음의 숲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혼자만 여기서 떠들어봤자 이것은 강연이 아니라 그냥 독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연이라는 것은 대중이 와야 되고 사람이 제 앞에서 들어주는 대중이 있어야 이게 강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와 지금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제가 강연을 할 수 있고 이 마이크로 말미암아 목소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걸 연기라고 표현해요. 자,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서로 간에 사랑을 해서 아이가 나오죠. 이것도 연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요즘에는 성정체성이 사랑하는 분들이 계셔서 남성분들도 어찌 보면 여성분들도 이제 인공수정해서 어떤 상황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고 또 시험관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연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뭔가로 의해서, 누군가로 의해서, 환경으로 의해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걸 연기라고 해요. 연기는 어떤 말의 준말이냐면 인연, 생기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와 인, 연, 생기니까 연하고 기자만 빼서 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이걸 말미암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화가 일어났어. 근데 내가 나 지금 수행하는 사람이야. 명상하는 사람이야. 나 그래도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본인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인 거예요. 나를 깨우친 사람이에요. 평생 남편이 술을 먹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이혼을 못하고 자식을 키워간다 하더라도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뒷전 명상을 만나게 되었어요. 힘들다 찾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 많거든요. 그러면 남편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공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연기법이에요. 그럼 연기법을 깨달으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게 돼요. 이게 팔만대장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올라오고 번뇌가 올라오고 아픔이 올라오는 이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걸 알면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매 순간에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이 말미암아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만도 아니고 연결되어서 말미암아 일어난 한 환경의 인연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사라지게 돼.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뭐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1초에 지금 2초에 한 명씩 지구에서는 죽어가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또한 결정이지만,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내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은 점점 더 옅어지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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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 선생님, 광주 법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황장애 우울증이 많이 좋아져서 직장에 다시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던 철없고 어리석었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면 감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를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일깨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년에 광주의 마음의 숲에서 왔던가요? 네. 그렇죠. 예, 그때 어떤 1년 동안, 1년은 아니지만 좀 변화가 있었다면 혹시나 지금 공황장애를 안고 계시고 혹시나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 사실 긴 시간 아니었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그걸 좀 마음에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좀 극복했는지. 한 16년 정도 남편하고 같이 학원 운영을 했거든요. 열심히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일하고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고 있었다 자부심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제 학원에서 그 약간 공황 처음 겪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그게 왔어요. 그때 그 왔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이제 그때 학원이 굉장히 제가 이제 잘 때 이제 때였고 이제 신입생들이 이렇게 줄이 쫙 이렇게 막 네. 제가 이제 상담 다 받고 이런 상황인데 네. 갑자기 이제 그 상담하는 와중에 갑자기 제가 쓰러질 것 같은 상담을 아직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엄청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고 저는 계속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다 하던 것들이 갑자기 제가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내가 이걸 못할 것 같고 막 그래서 쓰러질 병원 것 갔어요?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몸이 보내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이제 좀 쉬라고 이제 열심히 그동안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서 좀 쉬라고 했는데 모르고 또 계속 몇 개월을 더 했는데 네. 그러다가 정말로 갑자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죽을 것 같은 하고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막 그 여름이었는데 막 수돗물을 막 저한테 막 차가운 물을 막 저한테 뿌렸어요. 왜냐면 살기 싶어서 달려 나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갑자기 제가 그런 상황을 한 번 겪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두려움이 저한테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네, 그게 생길까봐 하는 그런 걸 보고 애기불안이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병원을 갔죠. 그렇게 지금 몇 년 전이셨어요? 그게 5년 전이요. 5년 전이고 그 증상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 그리고 그게 올 때마다 이제 방법을 모르니까 그 계속 그런 게 올까봐 두렵고 이제 그런 증상이 오면 이제 어쩔 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게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치료는 좀 받아봤어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이제 계속 약 먹고 계속 매일 정신과 약을 거의 3년 이상 먹다가 이제 거의 4년째쯤에 그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선생님의 모든 것은 다 치유된다. 그게 떠가지고요. 우연히 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로 마음에 조금 막 두근두근 그게 엄청 오면은 순간 아무 그 불안이 한번 와버리면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 거 그거를 딱 들었는데 뭔가 안정이 됐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명상이라는 거는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명상 선생님 거 이제 하나씩 듣고 이제 도움이 좀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어요. 정말 많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이제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5년 쉬었어요. 5년 쉬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3월에 그래서 이제 그 공황이 이제 계속 안 낫고 하면서 다시 우울이 또 같이 오고 우울이 더 힘들었어요. 이 우울은 저를 완전히 제 자신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도 할 수 너는 뭐 무기력해, 너는 할 수 없어, 넌 잘하는 게 없어. 저 자신을 계속 이렇게 억누르고 이렇게 비하하고 너는 잘한 게 없어. 막 저 자신을. 근데 채연 선생님이 법문에서 선생님께서 항상 나는 온전한 존재다. 온전한 존재고 내가 못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를 해라. 이 말에 내가 잘하는 거 그래 나는 맞아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나 왜 그거를 계속 못한다고 나 자신을 바보처럼 그랬을까 하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 명상은 작년부터 이제 법문도 듣고 하면서 그때 제가 완전히 정말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워낙 기점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고 병원에서도 안 되고 면식에도 안 되고 해서 이제 명상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시점으로 그렇게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되면 딱 좋은데 병원에서 되는 거는 우리의 호르몬을 균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 호르몬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순간 매 순간마다 불균형적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약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약은 계속해서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기게 되고 부작용도 생기게 되니까 스스로가 그 호르몬을 잘 균형적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명상과 마음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은 스스로가 그걸 극복하셨고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줄 수 있다면. 제가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명상도 모르고 이랬을 때는요, 이런 공황 증상이나 우울 증상이 오면 너무 두려웠어요. 방법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왜 이런 게 나한테 와서 나 빨리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예전처럼 그런 마음이었고 왜 이게 나한테 왔지 막 이런 생각들이 였는데 이제 명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선생님 불안이 최근에도 와요. 일하다 보면 당연하죠. 오는데 이제는 선생님 명상을 알고 나서부터는 호흡을 들숨날숨 이제 사람도 없는데 얼른 사무실 가서 호흡을 가다듬고 괜찮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혹시 또 그런 증상들이 오면 얼른 누워서 선생님 거 법문이나 명상 호흡 명상이라든지 감사 명상 이런 거 듣고 하면은 엄청 빨리 뛰던 심장이 진정되고 그거 이제 한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용기 내서 다시 일하게 됐고 이제 일하면서도 아프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려들고. 여러분 우리 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내 안에 이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같이 함께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치유의 힘이 있다. 시계를 만든 자가 시계를 고칠 수 있듯이 나를 만든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치유력을 믿는다. 할 수 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작년에 봤을 때 얼굴하고는 뭐 자외선 차단제를 다르게 발랐나 모르겠지만 톤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완전 화사하게 바뀌었어요. 그쵸? 선생님 맞죠? 네, 얼굴이 아이고 참. 자, 저는 제가 희망인지 모르고 조상님들께 정성을 들여야만 실수가 없는 존재로 살 수가 있다고 하다가 수면음악 찾다가 귀점명상 채화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을 치유하는 명상 수업. 책과 명상의 말씀에서 누가 뭐래도 내가 희망이다. 언제나 온전했다는 말씀에 희망을 찾았습니다. 덕분에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나를 괴롭힐 때 힘들어. 그러지 말고 나의 한계,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해보니까 능률이 쑥쑥 올라갔습니다. 남 탓을 하다가 모든 것은 나로 인한 것임을 알고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상님에게 많이 지냈어요? 네. 예, 무속 인문도 대나무집 많이 갔어요? 예. 돈 많이 들었네요. 거의 제 연봉의 대부분이 들어갔죠. 와, 연봉의 대부분을 그분들에게. 예. 그래도 그때는 몰라가지고 조상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채아님과 인연을 이렇게 이제 맺겨주지 않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완전 긍정적인 마음이네요. 그렇지, 지나간 걸 무속인들한테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제사 지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건 수업료였다. 사기를 당했든 사기를 당하지 않았든 간에 내가 일어난 일은 모든 인생은 내 인생의 수업료였다.
이혼을 했던 이혼을 2번 했던 간에 내 인생에 아주 좋은 수업료를 주신 그런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무속인을 찾아가고 뭐 제사를 지내고 또는 뭐 조상을 모시는 천도제를 지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딱 방향을 바꿨어요? 아직까지 지금 제 지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수면, 갑자기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 음악을 찾다가 그 채아님하고 인연이 됐고, 그때 이제 첫 번째 책을 내셨는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채아님께서 희망입니다고 하는 그 희망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읽을 때마다 와닿는 것도 이제 틀려지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내가 희망이고 난 언제나 온전해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조사님들께서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이쪽도 발을 뺄 수가 없고 또 이쪽도 좋고 이래서 양쪽에 양다리 전법. 예,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책을 선물해 드렸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예. 저는 이렇게 이제 결이 다른지는 전혀 모르고 예. 너무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딱 아셨나 봐요. 왜 이런 걸 보내냐. 아까 저도 아니 좋은 걸 보냈는데 왜 이런 반응이지? 경쟁사니까. 저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은 안 지낼 뿐이지. 몰라가지고 그래도 아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이제 끌어당긴 법칙을 이제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계속 뭔가가 이제 와닿고, 그리고 법문 때 다른 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무속인 쪽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답변으로 인해가지고 딱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답변했어요? 네. 제 나름대로 이제 딱 정리가 돼가지고, 이해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나 혼자도 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연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발을 딱 한쪽으로 뺐어요. 네. 희망입니다.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뺐어요. 감사합니다. 또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분들의 이제 직업이니까, 모든 건 다 직업이니까 이제 그분들의 자유로운 그런 직업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도 본인이고, 본인이 거기 가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고 뭐 얼마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이 많으면 거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교회도 주고 절에도 주고 성당에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너무 이제 치우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등명이란 말이 있어요.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무속인 분들이나 대나무집에 자꾸 의지하게 되면 명절 때마다 가게 되고, 또는 정월 달마다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해가 되면 또 가게 되고,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럼 평생 거기에 의지하고 그분들 말에 한마디에 내 삶이 왔다 갔다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분들의 모섬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딱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데 찌뿌둥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게소에서 뭐 무뚝뚝하게 먹으면 내 소화도 잘 안 돼. 기분 좋게 밥 한 끼 먹으면 내 소화도 잘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상생활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일상이 가장 내가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이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봤을 때 친구 따라가서 뭐 무속인한테 봤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찜찜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면 가면 안 돼요. 그걸 탁 틀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가도 돼.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자는데 지금 부적 써야 되나, 베개 속에 그거 파란 거 넣어놔야 되나, 실 넣어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잘 때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거기부터 계속 시작되거든. 그래서 딱 저는 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최님, 여기 계시네요. 딸이 힘이 든다고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저님. 항상 양보하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딸이 책임을 다하라고 말을 했지만요, 삶은 별거 없더라고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 10년 된 것 같아요. 딸이 이 말을 엄마한테 언제 하셨어요? 지금 뭐 집을 나와가지고 뭐 여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저 셋입니다. 몇째 딸이? 첫 딸입니다. 첫째 딸이. 네.
딸이 이렇게 엄마한테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의 마음은 솔직히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았냐면 사실은 제가 개이동을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 어렸을 때 엄마 없이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걔를 낳으면서 어릴 때 제가 낳았거든요. 21살 때 그걸 낳아가지고 걔를 의지하고 살았다 할까요? 큰딸을 의지하면서 21살 때 엄마 없는 자식은 만들고 싶지 않았다 라고 살면서 그 어린애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걔가 그런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이 정말 우리 둘째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둘째 딸이 이혼한다면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고 의지하고 너무 의지하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아님 이게 기점 명상을 들으면서 걔를 한 6개월 동안 안청을 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사정없이 땡겨버렸다고.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딸한테 집착을 계속 하고 있다가 걱정도 하고 그러다가 명상 만나고 마음 만나고 아유 그냥 인연이다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려고 하고 일부러 딸에게 상처 주기도 싫고 내 마음도 좀 쉬고 싶어서 6개월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가끔 했는데 줄였는데 그러니까 엄마 인연 끊었나 이렇게 얘기했다. 좀 아니 끊었나가 아니고 소원했다는 거죠. 이제 맨날 통화하고 뭐 이러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죠. 이제 이번에 집을 나와 있길래 그때 사실은 이러고 싶어서 이래서 내가 좀 널 땡긴 게 아니라 잘 살아보라고 그냥 조금 신경을 안 썼던 것 뿐이다. 알고는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로 나는 양보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하기엔 양보하지 않았고 내가 그동안 삶이 저한테 필요한 거 그렇게 뭐 풍부하진 않지만 나 힘들어도 부족하지 않게 해줬고 또 작은 딸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제가 이게 살다 보면 우리 큰 딸은 나한테 가져가고 우리 작은 딸은 또 나한테 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자매끼리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너는 내가 너한테 빚을 많이 주고 우리 딸은 작은 딸은 나한테 빚을 많이 줘서 그러나 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저도 그래 형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시계를 딱 사줬는데 벽시계를 20년 만에 그게 아버지 방에 안 달리고 형 방에 달리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요. 그 농담이고 형이 필요했으니까. 근데 아버지 집에 있는 시계를 고쳐놨더라고요 형이. 고치고 자기 집에 그래 고쳤으면 됐다. 근데 자매들끼리 그렇게 해도 우애가 좋다니까 참 감사하네. 우리가 명절 때나 우리 생일 때 돈떡 들여놓으면 그 돈이 동생한테 가 있고 형한테 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 보통. 근데 이미 내 것에서 떠났으면 그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받아요. 그래서 딸이 지금 이혼한다는데 딸이 이혼할 것 같아요? 완전 아니면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통화를 했어요. 사실 오늘 같이 오기로 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혼자 엄마 안 가요? 가고 있다고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도록이면 들어가서 제가 미안하다 하고 나를 낮춰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네. 지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다. 자존심 그런 필요지 않다 삶에. 사위하고 딸하고 사이에서 딸이 조금 쥐어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면 너희는 둘이 다 싸가지가 없다. 둘 다 싸가지가 없으면 딸도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너도 싸가지가 없고 너는 다 싸가지가 없다. 한 사람만 조금 더 나으면 나을 텐데 그럼 이제 딸한테 달려서 어떻게 내 것한테 혼내야지 남의 것은 혼낼 수 없잖아요. 네네. 그 딸한테 가서 뭐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 우리 딸 엄마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도 21살 때 너 낳고 정말 귀하게 살아보니까 널 키웠고 사실 둘째, 셋째 키우는 것보다 나한테 들어간 정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가 사실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네 생각하면 눈물이 자꾸 나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 마음을 조금 다스리려고 마음 공부도 하고 그래도 그게 참 어렵더라. 근데 그게 너한테 섭섭하게 느껴진 게 참 미안하고 엄마로서
내 성질과 내 마음가짐이 감정이 너한테 전달된 것 같아서 그래서 다 엄마 잘못이 큰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엄마는 네 편에서 항상 서 있을게 그래 우리 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마 딸도 마음 깊이 한번 엄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딸이 그래도 엄마 스님이야?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식당에서도 제가 가면 피주 안 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선생님. 네. 그래 나는 네 편이야 라고 해주고 싶은데 뭘 때는 아주 탁 끊은 게 잘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나는 너와 인연을 끊는 게 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거다. 이게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딸의 입장에서는 항상 엄마를 바라볼 때 엄마가 21살 때부터 키웠으면 딸을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렸기 때문에 엄마가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딸한테 잘할 수가 있나. 첫째 딸이고 둘째 딸도 아니고 셋째 딸이니까 첫째 딸이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에 대한 정성과 아무리 본인이 했다 하더라도 딸은 분명 섭섭한 게 있고 양보를 많이 하고 살았다. 이게 내가 이해를 안 갔는데 걔는 항상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양보를 많이 했든 양보를 하지 않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딸이 봤을 때는 엄마에 대한 감정을 키워주고 그건 다 진실이야. 잘해준 건 맞는데 자꾸 양보 안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욕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본인도.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것을 나는 할 만큼 해줬다 이런 말 물론 맞죠. 그때 21살 때. 근데 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섭섭해요. 난 항상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섭섭하고 그러니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했다. 그래서 엄마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가정에 더 평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여기 계신 분들은 수행자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딸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으니까 삶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이 상태에서도 행복하면 그게 행복이거든요. 딸하고 싸우든 딸이 이혼하든 딸이 뭐 다시 결혼하든 다시 재결합을 하든 그거보다 어떠한 상황이든 나는 행복해야 되거든. 내가 행복한 길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길이에요. 근데 네가 그랬었잖아. 난 해줄 만큼 해줬다. 그리고 딸하고 그렇게 언성을 높여봤자 돌아서고 나면 불편한 건 내 마음이야.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한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 편한 게 시작이 되어야 자식도 편안함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자식에게 뭔가 빌미를 주고 뭔가 내가 안 그랬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려면 그 말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가는데 탁 끼어들었어.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화가 팍 올라오지. 운전 똑바로 해 임마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반말하니까 임마? 네 운전 실수한 거 없어 임마? 이렇게 되잖아. 이 자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급한데 모양이네요. 조심해서 가세요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거든. 그러면 운전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하면서 편한데 욕 한 번 하고 서로 욕하고 나면 저놈을 따라가 말아 저거 확 가서 끼어들어버려요.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면서 그런 차 비슷한 차가 오면 백밀러 보면서 따라오나 저거 안 따라오나 자꾸 그런다고. 그러면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또 제2의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한 걸 선택하시는 게 마음 공부예요. 사리분별 따지지 말고 내가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아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 내가 지금 사과해버리자. 남편하고 싸웠는데 남편이 밥맛 없네요. 오늘 저기 반찬 맛이 와요. 싱겁노? 싱거워요? 소금 갖다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뭐 입맛이 희한하다. 나는 괜찮은데 이러면 그때부터 남편도 직장 가서 불편하고 내 마음도 직장 보내고 나면 뒷공대기 보면 또 불편하고 계속 하루 종일 불편하고 전화해 문자해 말아 카톡 보내 문자 보내 자존심 상하는데 또 이러면 또 반찬 또 신경 써야 되잖아. 이번에 버텨. 이런 게 다 에너지 감정 소모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곤해져요. 아이고 미안해요. 내 입맛에는 괜찮은데 당신 입맛 좀 싱거운 모양이다. 내가 신경 쓸게요. 이러면 말한 사람도 무안해. 이게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한 걸 찾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요쯤에서 우리가 이 노래 한번 부르죠. 고독축사이라는 노래인데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고독축사이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고독축사이 고독축사이 좋은 말씀 듣고 인생을 간결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큰 고민이 되는 분의 고민과 다른 분의 고민과 비교할 때 내 고민이 작아지고 풀풀 털어버릴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게 생각의 각도를 바꿀 수 있는 인생의 나침판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무안에서 왔습니다. 오? 네, 목포. 어떤 게 인생의 나침판이 좀 못 찾았고 또 찾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그냥 뭐든 하면 뭔가 좀 제 틀에 맞게 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도 좀 제 틀에다가 집어넣으려 했고 신랑도 조금 넣으려고 하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디 갔더니 너만 잘하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가셨군요. 네, 저도 저분처럼 많이는 갖다 주지 않았고 아주 그냥 상담료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다른 수련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이 많이 아팠을 때 치아님을 만나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힘들지 않고 좀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유튜브로 이제 계속 말씀 듣고 동생이 좋은 거 주면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면 내 마음이 평온해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 행복을 또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말씀도 잘하시네. 상크미님. 안녕하세요. 상크미입니다. 희망입니다. 저는 이번 1월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광주에 오면 연락 없이 왔다. 저희 집에 안 들리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광주에 있는데 며느리가 광주에 왔는데 시어머니 집에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길이 있었다. 제가 어디까지 인내하고 지켜봐야 할지 며느리가 그냥 한마디로 이제 연락도 안 하고 갔다. 많은 고민과 번뇌가 쌓여서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점과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좋은 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결혼하신 지 작년에 결혼하셨다고요? 아들이? 이번 2월에 했습니다. 이번 2월? 그래요. 처음 결혼하고 연애할 때 연애는 얼마 하셨어요? 네. 연애는 오랫동안 했는데 네네. 제가 어차피 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기대 안 했는데 뭐 안 할까? 아니, 그러니까 연애할 때요. 연애할 때? 네, 연애할 때 큰 기대는 기대 안 했고 그 아들에게 그 친구가 있다는, 이성 친구가 있다는 그게 좀 마음이 놓였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처음에는 결혼할지 몰랐는데 5년 이상 사귀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사귀었다? 이상 사귀었는데 만남 중에 보니까 기대를 안 하고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느꼈거든요. 5년 연애하면서 이게 내가 타치할 며느리가 아니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조용히 마음을 조용히 그 만남을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 잘 만나고 있구나, 그냥 고맙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결혼 날을 잡아왔더라고요. 네. 근데 결혼 날짜를 잡아온 날도 저희 집에 잠깐 밤에 갑자기 왔다가 아들하고 친구 집에 자러 간다고 갔거든요. 네. 좀 많이 또 당황했죠. 섭섭했겠네요. 네, 좀 늦은 시간에. 늦은 시간에 자고 갔다. 말도 없이 와가지고. 말도 없이 와서? 네네. 아들은 온다고 얘기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들은 하는 말이 그래요. 네. 내 아들이 저러는데 남의 자식한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너가 더 나쁘다. 아들한테? 네.
그러는데 결혼을 한다 그래서 반대하면 그 마음이 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며느리 마음이 남으면 평생 그게 가더라고요. 평생 가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나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거의 말을 안 하고 결혼 진행할 때까지 제 역할이라고 하면 할까 그것만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결혼 날 잡아가지고 저한테 그걸 써왔더라고요. 과일 바구니에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주세요.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예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구를 써서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만 예쁜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거기는 나쁜 며느리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을 모두 온전히 받아들였네. 너무. 아니 그래도 저는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 진행 중에 둘이 저한테 상의 없이 하니까 이제 지켜만 봐요. 얘기하면 그랬어 잘했네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결혼식을 올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렇게 광주에 왔다 다른 데서 가고 들렸다 그냥 가도 해도 좀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저는 제가 어른이고 시댁에 상상을 못했다는. 아니 이렇게 집에 광주 말없이 내려왔다. 광주를 갔다가 왔다가 또 저희 소리도 집에 없이 그냥 갔다. 예, 저희 집에 왔다가 저는 이제 저를 못 보고 이제 제가 나가면은 얘네들 자고 있을 때 나가면은 저를 못 보잖아요. 근데 와서 보면 또 없어요. 근데 내 집인데 둘이 들랑달랑 제 허락도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것저것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 집에 대해서. 저도 간혹 이제 행사나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제가 경북 청도가 고향이에요. 경북 대구 내려오면 막 뒷꼭대기가 막 땡겨요. 부모님이 계신데 너 그냥 왔다가 갔느냐 얼굴 안 보고 그런 말을 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몰래 이제 가죠. 몰래 행사 안 왔다 그러고 그냥 전화도 안 하고 몰래 그냥 하도 빨리 올라가지. 제가 모르면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요 아들이 꼭 그 알게 모르게 저한테 그걸 보내더라고요. 왔다가 심부름을 하는 것 같아. 집에. 진짜 가지 말고 심부름. 아니요, 뭐 가지고 나가요. 심부름만. 누가 와서 자기 이제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와서 나가 그래. 근데 저는 그러고 딱 나가는데 저는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갈 때라도 전화도 안 받아고 톡이라도 줄 줄 아는데. 그럼 지금 본인이 바라는 거는 이제 가까이 오면 꼭 집에 들려서 하룻밤도 잤으면 좋겠고. 아니요, 그거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 봐요? 광주에 왔으면 광주 왔으면 지금 그 아들이 사정이 있어서 저하고 함께 하고 있거든요. 결혼했어도. 이제 자기 남자 만나는 것도 제가 그 타치할 간섭할 그게 아닌데 저희 집에 오면 왔다고 어머니 왔어요 이래서 그냥 일 보고 갑니다. 톡이라도 이렇게. 엄마한테 톡이라도. 네, 저한테 뭐. 톡이 그게 진짜 힘들어요. 톡 그 보내는 게 쉬운 것 같지만은. 근데 그거를 왜 바라는 거예요, 본인? 왜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할 말은 없는데요. 저희 집에 왔잖아요. 저희 집에 왔으니까 당연히 저 왔다 갑니다 이렇게 해서 못 뵙고 갑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되는데 근데 안 하잖아 며느리가. 네, 안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이 돌덩이를 다른 돌덩이가 와서 내 가슴을 누르고 있네. 며느리가. 네, 내가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지? 그러면 자꾸 호흡을 하면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머리는 자꾸 뜨거워져요. 내가 어디까지 이걸 해야 이거를 만나야 되잖아요. 또 그분을. 며느리 그분을. 네, 그분이 오면은 어느 상황에는 만나야 될 텐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이분을 뵀을 때 어떻게 사정이라든가. 자, 우리 저기 시어머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어머니 친구들. 아니 그 시어머니고 이런 상황에 며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조언 한번 해주세요. 시어머니 옆에 계신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예. 내가 며느리가 나에게 뭘 하고 시어머니 대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 욕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왔는데 문자 정도나 편지 정도나 남겨놓으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맞는데 그걸 안 하는 거는 며느리의 잘못도 있지만 아들이 며느리한테 그걸 하지
하라고 시키지 않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아들이 하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분도 저한테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그런 성격이 아니게 컸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의 성격을 더 친근하게 하고 아들보다 더 다소곳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챙길 수 있는 며느리가 오면 좋긴 좋은데 내 아들도 그런 면이 전혀 없고 무뚝뚝하고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저를 챙겨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문자 한 통이 챙겨달라는 생각이에요. 맞으면 네, 맞아요. 서울에서 저한테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저희 집을 들렀다 가잖아요. 저 없을 때. 집을 이사를 해버려요. 그 집에 못 들이도록. 저는 이제 아들이 가면 막 그 비밀번호랑 다 바꾸고. 그래, 비밀번호 바꾸고. 제가 좀 살려고. 좀 이렇게. 지금 어머니는 그 며느리한테 맺힌 그 돌덩이가 있어서 며느리만 생각을 하면 막 이게 욱욱 올라와 지금. 아니 그렇게 올라오진 않아요. 그리고 그분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지금 간격도 많이 크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자꾸 짐을 그렇게 씌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손님이라 생각하고 내 자식이 안 그런데 며느리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남자도 출가 외인이고 여자도 출가 외인이에요. 내 딸이든 내 아들이든 결혼해서 나갔으면 둘이 내한테 문자 안 하고 내 10년 동안 날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명절 때 오지 않아도 괜찮아. 내 생일 안 챙겨도 좋아. 너희 둘이 나가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된다. 너희 해외 나갔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민 갔다고 생각할 테니까 너희 둘만 행복하면 된다. 엄마가 이때까지 엄마한테 신경 쓰고 엄마도 그런 거 하나하나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너희 인생 살아라. 자식한테 저는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의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식 아들하고 며느리 놔두고 한번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집에 오고 그랬을 때 문자 한 통 안 남기고 그래 갈 때 엄마가 사실 섭섭했다. 아들, 며느리. 근데 지금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게 내 집착이고 욕심이더라. 내 성격도 그렇게 다소곳하고 챙기는 성격 아닌데 너희들한테 아들도 그렇지 않은데 며느리 니한테 그걸 바랬던 마음이 내 엄마의 욕심이었더라. 이제는 너희들 해외 나가든 멀리 나갔다 했다 생각할 테니까 너희들 이제 내한테도 찾아올 필요 없고 너희 둘 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 좋겠고 살아있으면 됐고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인연 따라 살자. 아들, 며느리 그렇게 잘 살아도 이렇게 말을 한번 딱 해버리세요. 그냥 해버리면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제서야 내가 아이들한테 말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냐? 그런 말을 아이들한테 한 적도 없고 작정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항상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걸 발표라고 해요. 발표해버려야 돼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자식한테는 제가 그 아픈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장가는 갔지만은 제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안 돼. 네, 제가 이제 그거는 20살 때까지 자꾸 그런 생각하면은 며느리까지 자꾸 마음이 가게 되고 자식한테도 가게 돼. 내 몸 나왔어. 그럼 본인은 엄마 몸에서 나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제가 그 생각으로 지금 이겨내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따뜻하게 못했는데 이 정도의 자식만 그러니까 본인은 본전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못 받았기 때문에 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무의식의 작용이거든요. 내가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자식에게 사랑을 많이 줘요. 아니 그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저 부모님한테 따뜻하게 이렇게 못했는데 저희 애들 보면은 그래도 그 정도면 내가 내 부모한테 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에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막상 며느리가 감귤이 와도 얘기도 안 하고 집에 들려도 그냥 저 나갔다 오면은 집에 있겠지 생각했는데 가버리고 없고 뭐 문자도 없고. 예. 그러면 며느리가 그러면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 자식하고 아들하고? 네? 며느리하고 자식이 바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정성껏 뭔가 기도하고 그러면 바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제가 바뀌려고 지금 계속 호흡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내려놓고 느끼고. 네. 자, 호흡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호흡이 흘러가고 편안해져요. 네, 그 다음에 명상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은 건 법문이에요. 법문. 호흡이 아니에요. 깨닫고 난 다음에 아나빠나사티 부처님이 6년 동안 35년 동안 아나, 들숨, 빠나, 날숨, 사티, 알아차림 수행을 35년 동안 한 거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실천한단 말이죠. 근데 본인은 지금 그걸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자꾸 호흡을 한다고 되냐고 그게. 지금은 1 더하기 1이 2니까 1이 빼면 1밖에 없다. 이런 인연에 대한 법을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호흡이 들어가면 훨씬 쉬운데 호흡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 마음에 계속 돌처럼 있는 거예요. 도움은 돼요. 근데 그게 완전하게 탁 내려지진 않을 거예요. 네, 제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화가 났을 때, 아, 나에게 이게 왔구나. 며느리 이렇게 해서 내가 또 화가 났구나. 마음이 힘들구나. 그걸 느끼긴 해요. 좋아. 느끼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다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며느리가 바뀌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식도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이것은 둘 다 바뀌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문제다. 둘이 지금 폭력적이가 싸우고 이혼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서 맨날 울고 불고 어머니 때렸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문자 한 통 안 보내는 거 와서 그거 가지고 내가 자꾸 마음에 불편하고 있으면 나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이해해 버리라고 그냥. 아니 그래 너 잘 살면 됐다라고 이해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이해를 하고 나면 호흡이 훨씬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했으니까 둘이 가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저한테 지금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정이다. 그걸 받아주는 것도 엄마가 그걸 열어준 거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은은도 없었어요. 자기 둘이 얘기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그건 자식의 습관이야. 그것도 엄마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안 가르쳐도 우리가 안 가르쳐도 배우는 게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담배 피우고 술 배우는 거 배웠나요? 보고 항상 배우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가 호흡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은 돼요. 호흡은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아 내가 지금 며느리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구나. 올라올 수 있어. 괜찮아. 며느리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 하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는 걸 반복하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명절에는 그 며느리한테는 전화가 안 오는데 사돈분들한테 먼저 전화가 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돈한테 전화 오니까. 그럼 사돈이 어디 있노? 아이고 참. 그럼 며느리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아이고 사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며느리는 이제 좀 수줍음을 많이 타서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지금 몇 년이 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줍고 며느리의 마음의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남편도 그냥 그러려냐고 이해하고 있을 수 있어. 일단은 그렇게 한번 호흡해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우리 며느리는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나의 욕심과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둘이 잘 살면 됐습니다. 둘이 잘 살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 처한사님의 법문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큰 위안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생님의 말씀과 명상을 통해 늘 제 자신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어떤 때 힘들었는데 이겨냈어요? 201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좀 제가 좀 정신 나간 짓을 했어요. 너무 욕심과 집착에 의해서 금전적인 투자를 했는데 그게 좀 잘못돼가지고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남편과. 그래서 법문스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위안과 또 이렇게 그런 위로를 많이 받으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최양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결이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 속에서 정말 그 너무 편안함과 위안과 너무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마음은 좀 편안하세요? 네,
많이 회복이 됐고요. 예, 너무 감사해요. 수업 면했다 생각해야죠.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을. 저희 매형이 둘 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저희 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길어요. 그 두 사람도 멍청하게 빌려주고 또 투자하고 그래서 돈을 몇 억 또 그래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더라고요. 이건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가방끈 길다고 그러는 아무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고 그냥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런 거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몸이 병들고 예를 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가 우울하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다면은 그건 이제 우리가 50 넘어가고 60 가까이 되고 가면 갈수록 몸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맞아요. 그래서 아유 돈이야 뭐 또 벌면 되지, 좀 적게 쓰면 되지, 내 이불로 장롱에 다 안 있나 평생, 네. 신발장에 다 안 있나, 양말은 끝이 없다. 아직 구멍난 양말 안 신잖아요. 우리 옛날에 얼마나 구멍난 양말 많이 신었어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돈이 나에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라는 마음 내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법륜 선생님 말씀과 그리고 기점 명상의 말씀을 또 의지적 삼아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또 감사하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거 웃음 드리려고 일부러 넣어놨어요. 아 본인? 아니 저희 광주지구에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중간에 웃음 넣어드리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글씨가 아주 작은데 뭐 누구라고 저는 항상 유튜브 보고 명상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함은 안 적었는데 파킨슨 10년 어디 계세요? 이거 어떤 분이신가요? 예, 선생님. 그래서 글씨가 선생님 파킨슨 그 때문에 몸이 이제 손가락이 약간 흔들리시니까 이 글씨를 이렇게 적으신 거고. 이거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몸이 또 그래도 이 더운 날씨에 불편하실 텐데 또 이렇게 광주 법문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들어오실 때 인사를 나눴는데 선생님 어디 사세요? 광주에는 박가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 기점 명상을 알게 되셨어요? 한 1년 전일 거예요. 1년 그래요? 그냥 듣고 있다가 했었는데 도움이 좀 됐을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됐고 저처럼 한 40대 막 시작할 때쯤에 이제 돼가지고 10년을 돌이켜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아프면 그러면 파킨슨이 온 게 10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은 어때요? 이게 참 불행히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전 됐던 장상 그대로 그대로? 네, 또 다행히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질문하세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옆에 있는 가족들, 어머니나 아버지랑 이제 하다 보면 우울증도 오게 돼요. 그러면 그런 분이 오시게 되면 다 병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 아픈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내가 그냥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병이니까 그냥 그러시더라도 그렇게 가시죠.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본인보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괜찮죠? 네. 파킨슨 병이 파킨슨이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죠? 예. 모르겠어요. 자, 파킨슨 병이 걸리신 분들이 저도 수업을 자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신이 몸의 움직임이 있죠. 몸의 움직임을 거부하고 막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자, 우리의 수행에는 4가지로 나누는데 신수, 신법이라는 수행이 있어요. 26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첫 번째가 신념처, 두 번째는 수념처, 세 번째는 심념처, 네 번째는 법념처라고 해요. 이 4가지 수행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몸이 불편하든, 내가 질병이 있든, 마음이 힘들든,
이 네 가지 수행을 수행자는 죽을 때까지 해 나가야 된다. 첫 번째가 신념처예요. 이 염이란 말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기억. 신이라는 말은 몸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수념처는 느낌을 기억해라는 거고, 심념처는 마음을 기억해라는 거고, 마지막에 법념처는 현상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신념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먼저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몸을 안, 이, 비, 설, 신, 의, 이걸 6가지를 내 육근이라고 하는데, 6가지의 몸에는 뿌리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뿌리, 귀로 듣는 뿌리, 코로 냄새 맡는 뿌리, 혀로 맛보는 뿌리, 피부로 느끼는 뿌리, 마음으로 의식하는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6가지를 몸에 느껴지는 신념처를 매 순간마다 움직일 때마다, 느낄 때마다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보게 되면 여러분이 고요해져요. 자, 여러분 앞에 물 앞에 놔둬보세요. 자, 물이 앞에 있죠? 물 앞에 보세요. 자, 물이 앞에 있습니다. 생수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물을 보지 말고, 여러분 보통 물에 손이 닿는데 물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손을 보면서 물통에 가보세요. 손을 보면서. 자, 그리고 들어보세요. 자, 놓아보세요. 놓을 때 손을 보면서 그냥 놓지 말고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물통을 보고 바닥을 보면서 내리지 말고 손을 보면서 내려보세요. 손을 보면서. 조심스러워요? 안 조심스러워요? 훨씬 조심스럽거든요. 선생님은 오늘부터 신념적 수행을 꾸준하게 하세요. 내 몸이 들다가 컵을 보지 마요. 물질을 보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손이 떨리고 있어. 한 손이 떨리고 있으면 이 손을 잡으려고 애쓴단 말이야, 보통. 사람한테 들키지 않고 하기 싫어서.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떨고 있는 손을 가만히 봐요, 먼저. 손이 떨고 있구나 라고 해요, 본인이 말로. 그리고 이 손을 가지고 편안하게 이 손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 손을 보지 말고 이 손을 보면서 이 손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고요하게. 근데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계속 이렇게 떨려요. 이해되세요? 네. 제가 어저께 제주도에서 이제 공연하면서 거기에 한 분이 이제 손이 떠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이분이 잡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은 자꾸 이렇게 잡아. 이렇게 하지 말고 컵을 보시지 말고 자신의 손을 보면서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해요. 살짝 덜 떨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떨 때 이 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손을 보면서 다시 이 손으로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고요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이래요, 그렇게 고요하게 된 게. 이게 뭐냐면 내 마음, 처음에 신, 수, 신법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몸을 먼저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수, 느낌을 같이 나눠요, 그 다음에. 이해되세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러면 법, 주변의 현상들이 다 인연들이 고요해진다는 뜻이 신수, 신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내 몸을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윗바사나가 알아차린 깨어있는 마음으로 항상 그것을 지켜보는 것. 그래서 남들 앞에서 숨기려고 할 필요 전혀 없다. 아, 제 손이 떨리죠. 제가 파킨슨을 앓고 있는데 좀 손이 떨리네요. 이렇게 편안하게 말해주고 공개하고, 내 손이 떨릴 때 이 손을 빨리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만두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내 손을 바라보고 떨고 있구나, 좀 떨리는구나 하고 괜찮아 하고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내쉬어주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이 떨릴 때는 이 손을 지켜보고 손이 천천히 가까이 가서 이 손에 대는 느낌, 이걸 알아차리세요. 이걸 계속해서 연습해보세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이 회복되는 걸 수업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수전증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이 10년 동안 이걸 진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건강하게 평생 오랫동안 사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딱 마음 그렇게 딱 마음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손님 30살이 넘는 아들에게 일주일이면 2-3번 정도 전화하는 남편 말려도 소용없어요. 참. 자식에게 집착하는 남편이래요. 괜찮을까요? 자식은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남편분이 아들한테 자꾸 전화한다고요? 네. 옆에 계시는 거기 같이 오셨네요. 예.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아들 둘인데 네. 성격이 그 표현을 잘 못하고 좀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성격인데 아들이? 아빠가 너무 전화를 자주 하니까 아빠는 지금 너무 다정한 인상이네. 너무 전화를 자주 예. 하고 그 전화 내용이 뭐 잘 있냐, 밥 잘 먹고 있냐, 별일 없냐, 뭐 이런 똑같은 그 멘트를 반복으로 하니까 네. 제가 굉장히 말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좋은 게 아니다. 스스로 애들이 이렇게 부모한테 전화 오게끔 만들어야지. 전화 오기도 전에 아빠가 자꾸 전화를 하니까 일주일에 2-3번 정도? 예, 2-3번 더 넘을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아요? 네. 자, 남편분하고 마이크 한번 잡고.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전화하는 이유가 있어요, 따로? 아니, 뭐, 특별히, 안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하면 이상하다. 첫째 아들한테 하지, 둘째 아들한테? 첫째한테 좀 많이 하게 되죠. 첫째 아들. 아무래도 또, 첫째 아들이 받으면 이렇게, 잤냐? 이러면 아들은 뭐라 해요? 아니, 그런 걸 안 하고, 그걸 잘 있냐, 건강하냐, 이런 정도만 물어보고. 예. 일주일에 2-3번이 아니고 저는 한 2주에 한 2번 정도. 아니. 통계는 다 달라요, 원래. 통계는 예, 잘 모르고 각자의 감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이 잘 받아요? 예, 거의 잘 받는. 거의 받고. 그러면 안 받았을 부재중일 때는 아버지께서 혹시나 왜 전화 안 받지 이런 생각 안 하네요? 걱정이 안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뭐 운동하고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와요? 부재중일 때는? 어쩔 때는 오고 어쩔 때도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 그럴 때 섭섭하진 않아요? 뭐 한두 번 당한 게 아닌 게 때문에 섭섭한 건 없죠. 당했다는 건 섭섭한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됐죠. 일상이 됐어요? 어머니는 그러면은 이제 아드님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빠가 아들에게 약간 집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집착이 너무 강해서. 강해서? 처음에는 둘째한테 그랬는데 둘째한테. 그게 첫째를 또 넘어갔어요. 그러면 혹시 아빠가 안 계실 때 엄마한테 엄마 아빠 전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또 그런 또 말도 안 해요. 말 안 해요? 근데 제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 그 느낌이 확실해요? 네. 제가 느낌은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 가족 사이에도 모르거든요. 자식 안다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배가 아파서 낳는데 자식 안다라는 말 절대 그거는 특정 짓고 확정 지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식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건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만일 진짜 힘들고 그렇다면 엄마한테 아마 엄마 아빠 전화 왜 이렇게 자주 하셔? 엄마 요즘에 아빠한테 외롭게 하나? 왜 이렇게 엄마 나한테 전화 집착해? 이렇게 얘기하든 엄마 아빠 전화 좀 그만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근데 아직까지 그걸 안 했다면 그냥 아빠의 넋두리 아빠의 이런 친근한 아들이 그냥 잘 받아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응?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난 다음에 아빠가 너희들한테 전화하는데 너희들 불편하지 않아? 아닌데 엄마 뭐 왜 그런 생각해? 엄마가 외롭나? 엄마가 왜 아빠가 신경 안 쓰시고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지금 마음이 약간 뭔가 요즘에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너무 부모가 자식한테 관여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안 살잖아요? 네네. 같이 안 살면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아빠의 그 마음이 그리고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하소연도 하고 목소리 듣고 싶고 그 아빠의 감정이거든. 사람의 감정은 어디를 뚫어줘야 돼요. 항상 막혀 있어요. 저도 노래를 통해서 내 감정을 많이 뚫어주거든요. 여기 도자기 만드는 노현생 같은 경우 도자기를 만들면서 불을 떼면서 뚫어준단 말이에요. 만들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뭔가 하나에 뚫어줄, 맥을 뚫어줄 그런 뭔가 하나의 취미나 또는 자신의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저는 명상이 돼도 좋고 소리가 돼도 좋고 등산이 돼도 좋고 또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취미가 돼도 좋고. 근데 아버님께서 자식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내 마음에 외로움을 뚫어줄 수도 있고, 남자들 간에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막 이렇게 한다면 일주일에 한 2번만 하시고 조금 한두 번 정도 줄여주는데, 완전 끊으라는 거는 오히려 저기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 전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빠가 너무 관심을 많이 두고 하니까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그래서 할 것 같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니냐니까, 진짜 너희들이 아빠가 부담스럽니?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때는 아빠가 알아차릴 거예요. 그런 말 하는데 아빠가 계속 하실 분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봐도. 특히 술 마시면 자동적으로 술 마시면 남자들은 자꾸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얘 친구한테든 그렇든. 근데 아들한테 전화하는 게 얼마나 좋아.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술 마시면 우리한테 전화하는데 아버지 참 정감이 있잖아. 얼마나 좋아.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어르신 말씀하시네. 아버님 제 말이 어때요? 아주 정말 어르신 말씀입니다. 근데 어머니 이 충분히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마음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집착에 대한 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또 그 마음도 제가 이해되는 게, 마음 공부를 하면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게 나중에 결혼해도 그럴 수도 있고, 자꾸 그렇게 되면 며느리도 싫어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미리 이걸 조금 차단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뭐 아버님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거 보니까 아내분의 말씀도 잘 따르고, 이런 잘 안 옵니다, 남편분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예,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저분이 최근에 전국을 다니면서 봉사와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감동받을 거는 무용고 묘 있잖아요. 그곳에 전기로 꼽는 그 자동 그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 있죠, 이걸로. 그걸 해서 무용고 묘를 지금 한 몇 묘 정도 했어요? 80묘 했습니다. 식당도 있고 할 일도 있고 많은데, 그래서 무용고 묘 하다 보면 주인이 와서, 자손들이 와서 아이고 돈 좀 드리겠다고, 아이고 너무 수고하시네, 일 더운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냥 돈 지어줘도 안 받습니다 하고, 저희 브루셔 있죠, 우리 책자에 있는 브루셔, 그거를 주면서 기부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그냥 기부하시면 되는데 좋은 일 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해서 좁은 데문에 기부가 타박돼요. 예. 아니 제가 너무, 저희 조상묘도 명절 때 하기 힘든데 그 가위, 큰 가위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 하면서 덥고 힘들고, 그리고 뱀도 많이 만났는데, 뱀도. 그러니까 힘들고 하는데 위험하기도 한데, 그걸 계속 하는 80묘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처음에 이제 쓰레기를 줍다가요. 그러니까 쓰레기 줍는 프로젝트를 하다가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저번에 법문 시간에도 그렇고 최하님께서 모든 게 하나다, 이게 내 부모고 이 모든 다 형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저렇게 방치한 묘도 있고 무용고도 있는데 내 부모라면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쓰담 할 때 먼저 기도를 먼저 하고, 먼저 평안하십시오, 제가 좀 쓰담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쓰담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로 안 한 이유는 그게 수행이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전기를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번 정도 하는데, 1000번, 2000번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위질을 1000번, 2000번.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하면 마음이 정화되고, 좀 마음이 평안이 온 것 같아서. 보이네. 야.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의 덕행을 세상에 많은 그 망자에게, 영가에게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제자랑 걸어가다가, 산속에 걸어가다가 나무 밑에 아래 해골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부탁께서 일어나서 길을 멈추고 그 해골을 모두 모아가지고 정성껏 다시 흙에 묻어주고 그게 큰절을 이렇게 합니다. 제자가 보면서 왜 이게 이 고향에 아시는 분의 묘입니까 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탁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와 인연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도 같이 함께 절했다라는 그 얘기가 갑자기 항영에 보니까 떠오릅니다. 큰일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망고님 하기 전에 오늘 저기 특별 망고님 어디 계세요? 망고님 자 여기 계신데 자 오늘 특별 그 망고님 하기 전에 오늘 초대 소리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주세요. 소리꾼 일어나주세요. 여기 마이크 갖다 주세요. 마이크. 오늘 특별히 오늘 소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셨어요.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어쩌다 보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소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하게 됐어요? 네, 저도 한 5년 정도 계속 그 채화님 그런 법문도 듣고 거의 매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대학 과정을 지금 같이 못하고 있는 게 항상 한켠에 있는데요. 저희 또 친오빠가 또 대학 과정에서 누구예요? 예, 소하수님. 소하수 봉사자님. 아이고 그렇군요. 네. 오빠의 친오빠. 네.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자원봉사와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인데. 네. 그래서 저도 채아님 법문 듣고 많은 감명 받고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생활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도 조금 최근에 뭐 어려운 일도 많고 하셨는데 한 번씩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 과정도 있고 하니까 한번 참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저는 안 하면서 오빠한테? 네. 오빠한테 권유를 그랬군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오빠가 정말 이제 이런 그 대학 과정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달라지는 걸 봤고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빠? 우선은 그 삶을 대하는 태도, 자세, 예, 되게 평온해 보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거를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폭이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너무 가족으로서 오늘 이렇게 이제 소리를 우리가 한 5분 정도 저는 소리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네요. 5분이요? 아니 3분도 좋고 그러면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어떤 부분인지. 네. 이제 소리를 하면은 5바탕이 있지 않겠습니까? 춘향가, 흥보가, 적벽가, 수궁가, 심청가. 네, 근데 이렇게 5바탕을 하기 전에 먼저 항상 단가를 되도록을 합니다. 뭐라고요? 단가. 예, 짧은 소리. 예. 그래서 제가 목이 지금 잠겨가지고 잘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추임새를 열심히 넣어주시면 제가 힘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단가 중에 사철가 짧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추임새 아세요? 네. 가르쳐주세요. 아랫배에서 이렇게 단전에서 끌어올리셔서 얼씨구 좋다 잘한다 예쁘다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딱 이렇게 내드름을 하면 그때 추임새를 주시면 딱 좋습니다. 이 산저산 꽃이 피니
영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1년이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부모를 반겨 흔들었을 때 있나.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요? 앵콜!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진도아리랑을 모를 리가 없죠. 같이 박수 치면서 이 자리를 또 빛냈으면 좋겠습니다. 후렴 같이 해보실까요? 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우리가 여기 왔다 그냥 갈 수가 있나.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또다 나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세워라 오고가지를 바르라.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 들고 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성함이 뭐라고요? 성함? 소민영입니다. 여러분 외워주세요. 민영이요. 소민영 소리꾼. 우리 이게 검색하면 나오나요? 소민영 소리꾼. 이렇게 쳐서 이거 검색해주세요. 네. 자, 이제 해외 일정을 같이 다녀야겠다 이제. 너무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 소아수님에게 이런 또 재능 있는 동생이 있다는 게 역시 하여튼 고맙습니다. 자, 망고님, 자 마이크 한번 우리께. 안녕하세요. 평소 여기 채환님의 영상 잘 보고 말씀 새기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명상을 습관하고 싶어서 제가 사는 동네에 명상 모임을 만든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와, 그래요? 명상 모임을 또 만드셨군요. 함께 공유하려 만든 모임인데 생각보다 신경이 쓰이는 게 많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마음이 힘들어서 오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부산물들이 많아져요. 근데 같이 명상 얘기도 하고 공유하고 저만 가끔은 또 공유하고 제가 억지로 끌고 가는 기분이 들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상하는 그 우리 모임이 특히나 리액션이 좀 적어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까요? 여기 리액션 대단하죠, 여기.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노래를 하시는 분에 대한 또 제가 또 저에 대한 강의에 대한 또 배려. 그러니까 호응을 해주시고 응대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도 아유 그래 웃으면서 웃어주는 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한마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기가 좀 겁이 나요. 그러면 한 사람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좀 억누르는 거 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반응을 해주는 게 좋죠. 리액션을 주는 게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좀 그렇잖아요. 제가 충청도에서 법문 가면은 떨려요. 그분들 마음은 안 그렇거든. 근데 반응이 상당히 느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모임에서 채화님 영상도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까요? 3년 정도 운영했으면 이제 습관화가 될 때가 됐는데 제일 힘든 게 그러면은 저도 그 습관화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몇 명이에요? 보통은 5명 정도. 5명 중에서 리액션이 안 되는 인간이 누구예요? 이름만 빼고. 만나면 다들 반응이 다 좋은데 만나기 전에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냥 저 혼자 말하고 예, 저 혼자 정보 공유하고 그런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본인의 얼굴부터 먼저 미소를 지어봤어요? 네? 본인이 잘 웃는 편이고 약간 오픈 마인드고 쾌활한 편이에요? 아니죠? 쾌활한 편이에요. 쾌활한 편이에요? 네. 지금 약간 좀 얼굴이 굳어 있는데. 아, 그래요? 지금 약간 떨려서.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쾌활하게 하는데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약간 반응이 늦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좀 그 사람들이 마음이 힘든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대중 속에서 만난 제 사람? 또래들이에요. 아, 또래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통 진행해요? 보통 이렇게 명상 모임을 하면? 대강 얘기를 한번 해봐요. 제가 팁을 좀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1시간을 한다, 2시간을 한다. 어떻게 진행을 해요? 제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뷰시트를. 아, 네. 매번 다른데요. 그냥 명상 모임으로 운영을 할 때는 처음에는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5분 정도 명상하고 그다음 자기소개를 한다고? 네, 그 신입분들도 올 신입분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명상을 해요? 네,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마요. 저는 이제 다르게 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수업을 어제도 했고 이렇게 제주에서도 하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명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초보나 첫 소개니까 사람들에게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하고 난 다음에 가볍게 오늘 이곳에 온 내용, 이곳에 왜 왔는지 그에 대한 일상의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명상에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또 해봐요. 얘기해봐요. 네, 그걸로 이제 마음 열어놓고 이제 질문 카드 같은 걸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명상 관련 영상을 보고 그거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거든요. 명상을 보고 난 다음에 서로의 생각 공유. 아니면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듣고. 그럼 총 기간은 시간 얼마 정도 돼요? 보통 2시간 잡고요. 2시간? 네. 그 마음의 숲 이거 책자도 같이 읽고 얘기 나누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행사, 이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이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같이 습관화하면은 이게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본인은 하면서 평온 안 한대. 본인이 평온하면 이 글을 안 보냈겠지. 본인이 편안해야 돼. 그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데 대해서 내 마음이 자꾸 드러나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그걸 느껴요. 그러면 나도 이미 불편한 거거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나도 안 해. 여기서 하나도 안 하고 내가 하잖아. 날 끝나고 2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하고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얘 돌아가면서 반응이 좀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지?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반응이 리액션이 너무 없었네. 이런 생각 안 해요. 본인은 그걸 매번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타임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때마다 이번에 어떨까 하는 기대감과 의식이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서 꽉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들고 얘기 진행하면서부터 마음이 약간 억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걸 본인들이 다 느껴요. 여기 제가 불편하면 여러분들 다 느껴요. 피곤한 것도 대만 느낀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피곤한 적이 금방 느끼는 저 눈 동그랗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잠도 지금 3시간밖에 못 자고 동그랗게 온갖 신경 단서가 동그랗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또 이 시간이 귀하니까 1년에 한 번 오는 자리인데 얼마나 귀해. 잠 안 자고 와도 지금 눈 동그랗게 해가지고 뭘 좀 드릴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한 빼모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내가 지금 부담스럽고 힘들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 것에 대한 생각은 이제 하지 마요. 오늘부터 3년을 했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새롭게 모임을 한다 생각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모임한 것에 대한 어떠한 후회와 근심도 만들지 말고 오늘 한 번으로 끝났다 생각해. 그래야 현존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도자기를 보는데 깬 거 자꾸 생각하고 요거 조금 못한 거 생각하면 새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어? 그건 다 연습일 뿐이야. 실패가 아니야. 그냥 다 연습일 뿐이야. 마라톤을 42.195km 어떻게 달려? 중간에 중도해보고 5km, 10km 달려보고 마지막에 그 완성을 하는 거지. 근데 그 간 길을 자꾸 후회하고 돌아보고 후회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오늘 첫 길을 가더라도 내 길을 간다는 생각으로 사람들과 모임을 해야 돼요. 왜냐?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온다고 해도 똑같은 분들 지금 얼굴 뵀지만 이분들의 마음은 매일매일 달라지거든. 아까도 그랬잖아요. 저분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직장도 구하고 했잖아. 새로운 존재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보통 그 사람 또 왔다 저 사람 반응 안 하는 사람인데 또 부담된다 이 마음이 딱 올라오거든. 또 그 사람 오면 맞아요. 맞죠. 그러면 나 또 그때 주눅이 들어. 또 뭔가 좀 깨진단 말이야. 이 사람은 새 사람이구나. 그래서 시작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본다. 모임을 해본다. 처음 뛰는 마음으로, 처음 마음 공부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과거는 지나갔어요. 절대 그게 대해 주눅 들지 마요. 잘하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런 모임을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뭔가 세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을 칭찬해야 돼. 남들 눈치 볼 것도 없어. 근데 1997년도에 내 거리에서 10년 동안 내 혼자 모금했어요. 지금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금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해준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고 있는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핵개인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마음을 다스리고 모으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광주에서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항상 무료로 우리 광주 팀들이 자원봉사로 하고 있으니까 또 배우가 안 보고 배우가 아니라 여기 오셔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뒷전명상 카페에서 그 내용 올라가니까 어떻게 할래요? 한번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숨 한번 펼쳐보세요. 마음의 숨 책 있어요? 없는 분? 없는 분은? 네. 거기 보면 108페이지가 있어요. 108페이지. 108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무서워하고 발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나이고 숨쉬고 있고 유지의 보호를 받는 세상을 일하는 존재입니다. 원래 당신은 그런 희망의 존재입니다. 누구가 그래도 당신이 희망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104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 12장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매 순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나무 그늘에 감사합니다. 달빛에 감사합니다. 햇볕에 감사합니다. 바람에 감사합니다. 물한 모금에 감사합니다. 빵한 조각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호흡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13장도 말이 시작된다. 말은 씨앗이다. 말이 첫 시작이다. 말이 곧 기도다. 말이 곧 현실이다. 말이 곧 인생이다. 말이 곧 나라. 자, 14장 시작. 나는 따뜻한 말을 한다. 나는 배려하는 말을 한다. 나는 잘 들어준다. 나는 편안한 말투로 대화한다. 나는 말하는 것이 편안하다. 나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 너무 애쓰지 마라. 잘하고 있다. 지금 그대로 괜찮다. 충분히 잘 되고 있다. 함께 살아줘서 참 고맙다. 나야 사랑해. 자, 편안하게 여러분들 양쪽 엉덩이 한번 편안하게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명상 5분, 10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광주 마음의 숲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해서 불 조금 약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자, 그리고 명상을 할 때는 명상은 여러분 꼭 이렇게 앉아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앉아서 하는 이유는 명상의 한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성인들이 앉아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걷기 명상도 되고 누워서 하는 명상도 되고 여러 가지 차명상도 되는데 앉아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몸이 삼각형으로 되어서 배꼽의 단전에 힘이 생기고 또 이렇게 열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앉아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도 좋고 단전에 손을 이렇게 모아도 괜찮아요. 손의 모양은 전혀 무관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선은 그냥 위쪽으로만 바라보지 말고요. 그냥 정면으로 편안하게 뒷사람의 등을 편안하게 보셔도 좋고 아래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왼쪽 어깨에 힘을 편안하게 빼고 오른쪽 어깨도 힘을 편안하게 뺍니다.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작게 해서 후 내뱉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눈꺼풀에 힘을 편안하게 뺍니다. 입은 조용히 다물고 그저 코로만 편안하게 숨을 쉬어봅니다. 코로 숨이 들어가는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시원하기도 하고 코의 바람을 편안하게 느껴보세요. 숨이 나가기도 하고 이 숨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마음 깊이 진정 감사한 마음을 한번 느껴봅니다. 참 감사하구나. 내가 지금 아무런 기계의 도움 없이 숨을 쉬고 있구나. 참 감사하구나 라고 마음 내봅니다. 지금 이 명상음악을 들을 수 있고 지금 명상의 안내 멘트를 들을 수 있는 내 귀에 참 감사해 보십시오. 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구나. 참 감사하구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냄새 맡을 수 있는 코가 있고 말을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이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마음 깊이 내어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잘 살아내고 견뎌온 내 인생 뭉클이고 힘든 내 속마음을 다 이제는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할 때입니다. 그 누구의 사랑을 받으려 애쓰지도 말고 그저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겠다. 나와 시절 인연이 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그저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미소 지으며 감사하며 살겠다. 올라오는 욕심 조금 내려놓고 집착하는 마음 조금 알아차리고 조금씩 비워가며 감사하며 살겠다. 우주를 반장하는 신이 계시다면 또는 이곳에 계신 많은 인연들을 관장하고 수호하는 천사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종교의 신이 계시다면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들의 어깨 위에 큰 배품을 내려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한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평온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건강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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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고 각자의 종교에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도 좋고 편안하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흐뭇하게 미소 짓고 코로 깊게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입가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온. 머리는 청정하고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함께 눈을 뜨면 내가 오늘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마음 내봅니다. 조용히 눈을 떠서 앞을 바라보고 선명하고 깨끗해진 세상을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고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살면서 알게는 될까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단 걸 홀로 남겨져서 덩그러니 내던져져도 투벅투벅 지나가던 살아가야겠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연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네, 반가웠습니다. 나를 떠나간 사람 또 많은 사람들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내 길 위에 이름 없는 들꽃 하나 보이며 지나가던 담벼락 사이 한 송이는 힘들어도 살아가야겠네. 하나도 없네. 세상이 나를 위해 만들어줘서 하며 살으니 내가 단 하나도 없네. 감사하며 살으니 감사하며 살으니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마음 여전히 가지고 파이팅하면서 살아요. 광주의 인연 모든 분들 희망입니까? 파이팅 파이팅. 아름다운 나의 인생 아름다운 나의 인생 아름다운 나의 인생. 다같이 전달하세요 여러분. Say ho Say ho ho Say ho ho ho. 다같이 소리 질러. 아름다운 나의 인생.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아름다운